그러면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18명이 들어왔는데 오늘은 출석을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은 그걸 하기 때문입니다. 녹화 강의를 올려드린다고 하기 때문에 추서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시험에 관련돼서 개인적인 질문이나 그런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So today, we will gonna post our recorded video in the YouTube channel. That's why I will not check the attendance today. So if you are very busy today, because of some exams or something like that, then you can see the video later. So that's fine. That's also fine. That's why you can feel free to attend this class today. Okay, so today, as I told you before, I have some business trip. That's why last time I told you that I'm gonna share the pre-recorded video. However, I had no time to record the video last night. That's why I'm gonna but I tried to record the video last night, but I could not do that. That's why I'm doing some live video lecture today. Okay. However, I'm gonna do the recording and then I'll post this one to during this lecture, and I'll post this result in our channel, and then you can see the result during this week, and then you can prepare the midterm exam. Okay? 제가 어젯밤에 이걸 미리 레코딩을 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린다는데 제가 미처 못했습니다. 어제 11시까지 야간 대학원 강의를 하고 8시부터 10시까지 강의를 하고 11시까지 준비하고 강의를 하다 보니까 못해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가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라이브로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수목금 제가 오늘 김포공항에 가가지고 출장을 가야 돼서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좀 짧게 하는 대신에 나중에 우리 보강을 한다고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 10시 좀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이 강의가 쭉 봤더니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포인터가. 그래서 이제 구조체 부분을 조금 더 나갈 수 있긴 한데 구조체까지 나가게 되면 구조체 부분까지 하고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중간고사고요. 중간고사는 어떻게 볼 건지에 대해서 오늘 또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는 간단하게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해서 당연히 묻겠죠. 그래서 우리 뭘 했죠? 처음에 예제, C 언어에 대한 예제들을 좀 했었고요. 파이썬도 조금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예제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적인 걸 했었어요. 뭐 함수를 어떻게 만드는가, 뭐 주석이란 무엇인가, 뭐 프린트문 어떻게 쓰는가, 헤더 파일 무엇인가, 뭐 이런 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했었죠? 우리 타입이란 걸 배웠죠? 인티저는 무엇인가, 16진법을 왜 쓰는가, 8진법을 왜 쓰는가, 10진법에서 16진법을 어떻게 변환되는가, 뭐 이런 것들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죠? 우리가 포인터에 바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if, state 뭐 이런 거 해도 되는데 포인터를 해야 타입 바로 다음에 몇 바이트를 차지하고 몇 바이트를 차지하고 그리고 주소라는 형, 인티저라는 타입, 캐릭터라는 타입을 포인터로 잡고 이런 걸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포인터를 먼저 한다라고 해서 지금 이 강의 교환에 있는 내용들이 주로 메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중간고사는 대부분의 한 60% 이상의 내용이 포인터가 나오게 될 거라고 여러분 예상이 가능할 겁니다. 딱 그 예상대로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좀 수업을 나가서 만약에 진도가 빨리 나가게 되면 너무 많이 빨리 나가게 되면 스트럭처, 구조체까지 강의 노트는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체까지 나가긴 할 거니까 근데 구조체까지 나가고 시험을 볼지 구조체 안 나가고 시험을 볼지는 잘 모르겠지만 구조체까지 나가고 시험을 볼 수도 있고 안 나가고 시험을 볼 수도 있습니다. 안 나가고 시험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한번 해보고 우리 결정하죠. 그렇죠? So for the preparation of the midterm exam, so you have to study up to the contents by today. Okay, so you're gonna study about our prerequisite, such as some examples, what we studied before, so comment, header files, and function definitions, and something like that. Okay. In addition to that, you studied about the while loop and something like that. Okay, and then you studied about some types. And then you studied about the hexadecimal, decimal, and octet. You studied about the conversion between the systems. Okay. And then right after that, we studied about the pointers. So these contents are our major topics in midterm exam. And then you can easily imagine that maybe 60% or 70% of the midterm exam will be based on the pointer. Okay. So that would be very good for us to study about the midterm exam preparation. Okay. 자, 여기까지가 되겠고 시험 문제나 시험 스타일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물어보세요.
아시겠죠? So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exam style or questions, please let me know at this time. Then I can answer to you directly. 그럼 제가 바로 대답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중에 Q&A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지금 이게 4번째 C언어를 강의하는 건데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전에 이전에 2번, 그러니까 2년 차 때랑 3년 차 때에도 이제 코로나 때에도 줌으로 Q&A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이제 줌으로 이제 링크를 남기면 질문 있는 학생들 들어와서 질문하라고 이제 시간을 좀 이렇게 남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제가 토요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한 번, 그다음에 가능하면 월요일에도 한 번 이렇게 3일 정도 제가 1시간 혹은 30분씩 3번 정도 제 줌 링크를 열어 드릴 테니까 시험 공부하다 궁금한 거 있으면 들어와서 질문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특히 월요일은 시험 보기 하루 전날이니까 여러분께서 궁금한 게 하루 전날 주로 많이 공부하시니까 공부하다 궁금한 거 있으면 들어와서 질문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질문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저는 이제 그 시간을 주로 이제 우리 보강 시간처럼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11시 45분 비행기라 아마 여기서 김포까지 가려면 얼마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한 10시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10시 조금 넘어서 나가야 되나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마 11시 반까지 1시간 반 비잖아요. 그쵸? 그러면 나중에 30분 정도는 우리가 실제 강의 내용으로 보강을 하더라도 오피스 아워로 1시간 정도는 또 우리가 마련을 제가 해드려야 우리가 이제 빠지지 않고 수업을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를 여러분 이제 중간고사 전에 Q&A 시간으로 좀 쓰고 싶어서 우리가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들어와서 질문하시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포인터 같은 경우는 질문이 좀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시간으로 쓰도록 하죠. So before starting the exam, it would be better for you to have some Q&A sessions. Okay, so maybe maybe Saturday, Sunday, and Monday late night. I'm gonna share Zoom link 3 times. So Saturday night, Sunday night, and Monday night. And then you can join the link and you can ask anything about the midterm. And then I can answer to you directly. Okay. Then we can have some Q&A session. Then you can understand what's going on over there. Okay. That would be good for you for the preparation. Okay. Then there would be some kinds of the compensation for our makeup classes. Okay. So 예, 질문 없으신가요? 그럼 바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If you have no questions in chatting box or voice, then I'm gonna keep continue. Okay? 네,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갈 텐데요. 진도 나가는 와중에도 혹시라도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 남겨주시고 채팅창에도 우리 카카오 채팅창에도 질문 있으시면 수업이 아닌 중에라도 질문 언제라도 남겨주시면 제가 제주도에서 출장 중에라도 계속 답장 남길 테니까 시험 공부하다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남겨주십시오. So let me start the class right now. So during the class, if you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midterm exam, then you can leave your message in the chatting box. Or even though the class is over, even though I'm on business trip in Jeju Isl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during your preparation of the midterm exam, you can leave your questions Q&A in the Kakao open chatting box. Then I can answer to you over the chatting box during my business trip. That is possible. Okay? 자, 보겠습니다. So, 자, 이게 우리가 이제 배열이라는 걸 이제 배웠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간단하게 배웠어요. 배열이라는 게 우리가 이게 줌 미팅을 우리 2년 동안 줌을 해서 참 좋았는데 5칸을 잡아서 배열 칸을 잡으면 이거 굿이라고 이제 문자열 캐릭터로 5칸을 잡으면 이렇게 5칸의 연속적인 공간을 이렇게 쫙 잡아요. 이게 5칸을 잡으면 좋은 게 G, O, O, D 해서 G, O, O, D 이렇게 4칸을 잡은 다음에 마지막에 마침표처럼 역/0 해가지고 하나를 이렇게 잡아요. 그럼 이렇게 5개의 단어가 이렇게 딱 들어가고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잡는데 배열이기 때문에 공간은 주소는 0부터 시작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게 프린트해서 X 대괄호 0을 프린트해라라고 하면 요거 G가 나올 거고요. X 대괄호 1 프린트해라 그러면 5가 나올 거고 X 대괄호 2 하면 0이 나올 거고 X 대괄호 3 하면 D가 나올 거고 X 대괄호 4 하면 그냥 마침표처럼 역/0이 나올 겁니다. 여기 제가 실수했다 그랬는데요. 문자는 하나하나가 1을 잡아먹기 때문에 이게 1001, 1002, 1003, 1004가 될 거예요. 이건 제가 실수로 잘못 쓴 겁니다. 그리고
x라는 건 이러한 우리가 배열이 시작하는 주소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x를 프린트 해버리면 %p로 우리가 프린트를 해버리면 이 주소 자체 1000이라는 이 주소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우리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복습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죠? So here last time we studied about this character array. Okay, so here we count the string. So for the term good, we have 1, 2, 3, 4 characters in this good. So here we have G-O-O-D. And then this is not everything. We have one more. This is kind of the ending mark. So this is this one. Okay. And then then you count totally you have 5 characters. That's why you have to say that I have 5 digits. This is deterministic. Okay. You have to count. It is 5. Okay. And then the address will be x of 0, x of 1, x of 2, x of 3, and x of 4. And I told you that I made some mistake. The address will be 1000, 1001, 1002, 1003, 1004 because the character takes only 1 byte in your memory space. That's why this one will be 1000, 1001, 1002, 1003, and 1004. Okay. But this is not straightforward. This is not convenient at all. 자, 이거는 근데 되게 편하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가 굿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짧은 단어잖아요. 우리 되게 긴 단어가 있다고 합시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러면 그것도 되게 긴 단어는 아닌데 문장이 있다고 합시다. I am a boy. 되게 간단한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I am a boy. 근데 그거 다 사야 되잖아. I, 빈칸, M, A, M, 빈칸, A, 빈칸, B, O, Y. 마침표 한 칸 띄고 12자 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저렇게 마침표 같은 빈칸 하나 또 만들어 13공간을 해줘야 돼. 이런 것처럼 우리가 문장을 만들면 몇 개인지 항상 이렇게 세줘야 돼. 근데 이게 항상 불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배열로 만든다는 건 딱 불편해요. 그리고 배열은 항상 몇 개 사이즈인지를 내가 항상 세주고 만들어야 되고 그 사이즈가 변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지가 않아요. 저 문장이 나중에 처음에 이게 변수기 때문에 우리 숫자 변수는 우리 인티저 a라고 해서 숫자 변수를 하나 만들면 이 a라는 숫자 변수가 10이라는 숫자였다가 나중에 이 a라는 숫자가 20이라는 숫자로 변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 공간 상에서. 근데 x 대괄호 5라는 게 9이었다가 나중에 bed라는 스트링으로 바뀔 수가 있는데 아니 이건 지금 글자 숫자가 바뀌었는데 근데 대괄호가 5잖아. 대괄호 5로 5개라고 했는데 이건 4개밖에 안 되는데 저 뒤에 하나가 또 숨어 있을 거니까 4개밖에 안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 불편해요. 그러면 이 불편함을 해소하는 방법이 뭐다? 포인터라는 거죠. 포인터. 포인터로 잡아주면 그냥 얘는 x는 주소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소기 때문에 포인터를 딱 붙이면 뭐라 했죠? 그 주소 딱 x는 주소 변수기 때문에 별표를 붙여주는 순간 너는 포인터 변수야. 그거 뭐죠? x 넌 주소만 가지는 거야. 그랬더니 그렇구나. 맞아. 나는 어차피 위에 있는 것처럼 어레이로 사용할 거면 난 주소로 가진 게 맞아. 하면서 저 굿이라고 쫙 썼을 때 틀리지 않아. 왜냐? 어차피 내가 배열로 사용될 거였어. 저렇게 G, O, O, D 4개로 나를 할당을 해주면 어차피 난 배열로 사용될 거였어. 그러니까 난 주소를 갖는 게 맞아. 그리고 저렇게 선언을 하면서 값을 GOD라고 나한테 딱 넣어줬잖아요. 그러면 별표를 딱 붙이면서 내가 그 주소대로 화살표를 쏴. 쐈을 때 나의 화살표를 맞는 그 장소를 가보니까 G가 있어. 그 뒤로 또 화살표를 쏴. 그래서 O가 있어. O가 있어. D가 있어. 해서 얘가 줄줄 사탕처럼 GOOD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몇 개가 되는지 프로그래머가 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편리한 거예요. 이렇게 배열을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가 뭐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김종원 교수가 가르치는 순서를 왜 뒤바꾸느냐. 제가 사실 강의 시작 전에 실라버스를 못 외웠을 때 정말 죄송한데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어떤 C 언어 교재를 봐도 포인터를 이렇게 일찍 가르치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일찍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C 언어의 전부는 포인터라 생각하는 사람인데 배열을 되게 극초반에 배워요. C 언어에서. 근데 나중에 배열을 극초반에 배우잖아요. 근데 나중에 포인터를 중간고사 이후에 배우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정말 부끄러운 얘기인데 다른 학교 가보면 포인터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교수님도 많아요. 정말 부끄러운 거거든요. 근데 전 포인터를 극초반에 배워야 된다 생각해. 그래야 나중에 배열을 배울 때도 저 배열을 배울 때 포인터랑 같이 알려줘야 이렇게
배열과 포인터를 같이 배워야 돼요. 그래야 저 배열과 포인터를 비교하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러면 이제 배열의 불편함을 포인트로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거야. 그쵸? 그래서 GOOD 이렇게 연결돼서 우리가 데이터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배열도 일종의 포인터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요거 근데 이게 배열을 이렇게 배워버리면 나중에 이 X가 주소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중에 멘붕이 옵니다. 멘붕이. 그쵸? 요거 먼저 한 3주차 때 배워놓고 이거는 겨울방학 다 될 때 왜냐면 교수님들이 포인트 잘 모르는 다른 학교 이상한 교수님들은 이거를 잘 모르니까 막 기말고사 보기 일주일 전에 가르치거든요. 이 포인트란 게 있는데 뭐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진짜 그런 교수님들이 있어요. 현실 세계에 존재합니다. 근데 사실 그래서 국초반에 배우면 배열이랑 같이 배우면 배열의 이러한 어려움을 이렇게 포인터로 해소할 수 있다라는 걸 같이 알아두시면 정말 나중에 편리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자, 배열의 이름이 포인터의 주소처럼 활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 원래 그러면 캐릭터 X 포인터로 선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X 포인터라는 건 굿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굿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 그러면은 넌 캐릭터라는 포인터가 있어. 캐릭터라고 하나를 잡고 넌 화살표를 쏠 수가 있어. 너는 주소만 가진 거야. 라고 딱 만들어 놓고 이건 뭐죠? 너 화살표를 쐈을 때 맞는 애가 G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쫙 연결돼 있네. 그럼 넌 배열이야. OOD까지 연속 화살표를 쏘는 거야. 이렇게 선언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자열은. 그럼 배열로 쫙 잡히는 거예요. 인티저도 마찬가지. 이렇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So here, as you can see here, you can now you can see you can s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ray and pointer. Okay. So as I told you before, the name of the array will be equivalent to the address of the starting point of the array. That's why 1000 will be equivalent to this x because x will be the address of the starting point of the array. That's why when it declare character asterisk x, then you can say you are saying that x is the pointer variable. That's why x will gonna have the address, and then when you follow the address, you're gonna see the character. Okay. Now, while you are declaring the or a variable, you assign this value into this pointer value. Then it means that x will gonna look at the memory space, and when you look at the memory space, you allocate GOOD. So then you is gonna see the G here right immediately, and right after that you're gonna put O and O, D, and the ending point, and then the above one and the below one they are same to each other. Okay. Now you can see that your array can be also defined in your pointer.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포인터가 자, 이재용 학생이 좋은 질문 했네요. 어레이 형식을 만들 때 마지막 빈칸은 반드시 필요한가요? 예, 맞아요. 저 마지막은 저 어레이가 끝났습니다라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거는 문자열만 있는 거예요. 숫자열은 없어요. 아시겠죠? So the one Korean student, Jae-yong Lee, made very good question. So in character array, we always have this ending mark. This ending mark. This ending mark. We always have this one. This is look like this one. Okay. We always have this one in character string array. But in integer array, we do not have that one. Okay. We have to keep in mind that. Okay. I'm not sure why, but I guess that in human language, we have a lot of type systems. We have Korean language, we have English language. That's why we have some numerical memory space. We have various memory spaces. That's why we have some margins in the end. I guess that's the main reason, but I'm not sure. My guessing. Okay. 저게 왜 있는지 저도 옛날에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이래요. 뭐냐면 여러분 그 인터넷 웹 서치하다 보면 지금은 안 그런데 그 UTF-8이라고 해서 유니코드 막 그런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 웹 브라우저는 자동으로 세팅해 주는데 저 옛날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저 대학생 때만 해도 어 외국 사이트 잘못 들어갔다가 뭐 돌아오고 막 그러면 한글 사이트가 다 깨져요. 막 떼떼떼떼 이렇게 써 있고 여러분 어쩌다 한번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되게 오래된 웹사이트 들어가면 한글 글씨가 다 깨져 있는 그런 웹페이지 보신 적 있으실 수도 있거든요. 어렸을 때. 요즘은 HTML5라든지 HTML5 시큐리티 제공되는 그 웹페이지 들어가시면 그런 거 거의 안 나오는데 옛날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한글이 깨지는 웹페이지는 왜 그러냐면 그 유니코드라 해서 인코딩이라고 해서 한글어의
인코딩, 한글어를 지원하는 그 문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한글어는 원래 영어 두 자리에 두 자리 맞나? 두 개가 합해진 만큼의 그러한 그 랭귀지 시스템 컨버전이 돼줘야 한글어 한글 문자 하나가 딱 지원이 되거든요. 그것처럼 뭔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달라요, 언어마다. 제 친구 중에서 저 미국에서 박사할 때 친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팔레스타인 애가 있었어요. 이란 애들도 있었고. 선생님 수업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근데 그런 애들은 그 랭귀지 시스템이 많이 달라요. 우리 보면 알겠지만 중국 애들이나 일본 애들은 위에서 아래로 쓰기도 하죠. 팔레스타인이나 아랍 애들은 그 우리 한글은이나 영어는 우리 맨날 프랑스어나 불어나 여러분 외고 나오신 분이나 제2외국 공부하신 분 알겠지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 외국어를 쓰는 거 같잖아요. 여러분이 살면서 보면 외국어는 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근데 아랍어나 중동어들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는 언어도 많아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서 팔레스타인 애가 있거든요. 걔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요. 그럼 걔네들은 제가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 할 때 지금 왼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걔네들은 왼손잡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를 이게 사회학적으로 볼 때 이건 랭귀지 시스템에 기인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되게 사회적 편견으로 볼 게 아니라 그 언어에 기반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좀 샜는데 그런 다양한 언어들이 있기 때문에 저런 문자열은 저런 마진을 좀 줘야 그럼 문자끼리 컨버전 할 때 뭐 에러가 안 난다 뭐 이런 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숫자는 만국 공통이잖아요. 우리 중동에서 쓰건 유럽에서 쓰건 미국에서 쓰건 한국에서 쓰건 숫자는 다 공통이잖아. 그러니까 숫자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제 경험적으로는 저걸 왜 꼭 비워놓을까 할 때는 우리 맨날 웹페이지에서 볼 때 글자는 다 깨져도 숫자는 안 깨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렇게 언어가 사람마다 지역마다 쓰는 게 다 다르니까 그것을 위한 좀 마진을 비워놓은 게 아닌가. 그냥 제 생각입니다. 이재용 학생 좀 괜찮으실까요? 이해가 좀 되실까요? 네. 뭐 그냥 뭐 좀 어렵나요? 나중에 뭐 삼통에서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하시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포인터를 쓰면 왜 좋은지를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So from now on, we're gonna see why the pointer can be useful in many cases. Okay, so let's look at this one. This is very interesting. So this is very interesting. So see this one. Name, array, and pointer. This is quite complicated. You should be very careful about this one, okay? This means that you have pointer and you have three different variables. It means that, okay, so let me explain this one in Korean at first and let me explain this one in English later, okay? 자, 이걸 보면 여러분은 이제 헷갈릴 거예요. 뭐야? 포인터는 배열을 대체한다 그랬는데 어레이를 배열이라고 그러죠. 포인터는 배열을 대체한다 그랬는데 와 이건 뭐냐? 배열과 포인터를 동시에 쓰고 있잖아.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중 포인터를 쓸 수 있는데 지금 이중 포인터를 쓰지 않고 얘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야 지금 포인터를 3개 쓰는 거 대신에 나는 name이라고 그래서 name 대괄호 0 여기 밑에 있다. name 대괄호 0 name 대괄호 1 name 대괄호 2라고 해서 세 개가 있는데 그들이 각각 주소를 가지고 있을 거야. 요 주소 시작점 얘네들을 가지고 있는 포인터들이야. 포인터 3개 만들어야 되는데 포인터 3개를 안 만들고 포인터를 3개를 안 만들고 포인터를 배열로 해서 name이라는 이름으로 포인터를 3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하나는 피플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중국을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피플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저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거 극동아시아에 있는 3개의 나라를 이렇게 나라 이름을 쓴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고 치면 원래 이거를 배열로 만들면 어떻게 만드냐면 그러면 이렇게 처음에 네임 대가로 0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대가 곱하기 한 다음에 네임 1은 그러니까 이거 원래는 어떻게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거 어떻게 쓰는 거냐면 배운 대로 하면 잠깐만 이거 되게 깨끗한 글씨를 쓰기 위해서 제 메모장 펼쳤습니다. 네임 1. 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글씨 많이 안 작죠? 작으면 말씀하세요. 키워드릴게요. 캐릭터 한 다음에 네임 1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래 이렇게 만들면 이 전장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쵸? 근데 이렇게 세 개를 네임이라는 걸로 세 개 만들기가 조금 거시기 하니까 아 이게 세 개나 되니까 요걸 다 퉁쳐가지고 그냥 배열로 만들자 해가지고 다 배열이니까 묶어서 세 개를 다 이 안에 넣어주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피플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재팬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넣어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그럼 요거를 그럼 별게 아니에요. 네임 제로, 네임 원, 네임 투라는 게 배열로 하나로 딱 묶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임 원이라는 게 그냥 네임 대가로 0, 네임 원이라는 게 네임 대가로 1, 네임 투라는 게 네임 대가로 2 돼가지고 얘는 각각의 배열의 시작 주소라고 했잖아요. 시작 주소를 잡고 자동으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쓴 다음에 마지막 칸 뭐 P.R. 차이나 한 다음에 마지막 저펜 한 다음에 마지막 해주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이 마지막 게 요거 밑에처럼 되는 거고 이 위에도 만약 이렇게 했어도 요 거의 똑같을 거예요. 변수 이름만 그냥 대가로가 없이 네임 제로, 네임 원, 네임 투 이러고 끝났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게 뭐 대단한 거냐? 대단한 겁니다. 왜냐? 만약에 이게 포인터를 안 쓰고 그냥 배열을 썼다. 어떻게 되느냐? 배열을 썼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배열을 썼으면 하나하나 다 세줬겠죠. 만약에 그냥 배열을 썼다면. 그러면 뭐 그냥 배열 썼다면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임 제로 한 다음에 자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를 세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18칸을 세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대로 했을 거고 자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그래서 열하나 해서 PR 차이나 이렇게 했을 거고 마지막 캐릭터 네임 2에서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칸 해서 저펜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 얘처럼 한 줄로 얘는 지금 세 줄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고 우린 지금 이렇게 배열처럼 표현한 것은 이거 한 줄로 썼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한 줄로 썼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그럼 얘도 지금 세 줄 썼잖아. 한 줄로 쓰고 싶어. 그럴 때는 뭐냐면 우리가 이중 배열이라는 걸 써요. 그럼 뭐냐 하면 어떻게 되냐면 좀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하냐? 얘네들을 이중 배열을 써. 이렇게. 얘네들을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그럼 행렬처럼 만들어요. 배열이 3개가 쌓이니까 행렬처럼 되죠. 행렬처럼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잘 보세요. 캐릭터 네임이라 만든 다음에 3, 18 행렬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써줍니다. 똑같이. 그럼 여기서 여러분 제 형광펜을 쳐서 보여드릴게요. 요것과 요게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뭐 어떤 게 달라지냐면 지금 여기 보신 것처럼 이렇게 3개를 하나로 묶어서 행렬처럼 만들어줘요. 이렇게 2차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부분들이 요 부분들 요 공간 요 메모리가 쓰지도 않으면서 다 뭐가 된다?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낭비를 막을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 이건 오늘의 동영상을 봤느냐 안 봤느냐를 구별짓는 건데 제가 만약 시험 문제에서 자, 이렇게 딱 문제를 한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는 포인터를 써서 이 세 개의 나라에 대한 어, 자료를 저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중 배열을 사용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더 낭비했을까요? 혹은 우리가 이중 배열을 사용하지 않고 포인터를 사용함으로써 이렇게 코드를 짬으로써 우리는 얼마만큼의 메모리를 아꼈습니까? 라고 질문하면 여러분은 여기 밑에서는 지금 16에서 18만큼이니까 12만큼을 아꼈고 여기서는 지금 7만큼을 아꼈네요. 그쵸? 합해서 19예요. 근데 이게 문자니까 하나마다 1바이트죠. 그럼 19바이트를 아낀 거예요.
맞습니까? 요 제일 밑에서는 지금 여기 6이잖아요. 여기까지 18이잖아. 지금 12만큼을 여기 지금 낭비하고 있고 여기서는 지금 7만큼을 낭비하고 있으니까 합해서 19만큼을 쓰지도 않으면서 잡고 있는 게 이 밑에 거예요. 19. 근데 문자니까 하나하나마다 몇 바이트? 1바이트. 만약에 이게 만약 숫자였으면 제가 만약 이거 숫자로 만들어 줬잖아요. 인티저를 했어. 인티저. 그럼 여러분은 곱하기 4까지 해야 돼. 4, 9, 36. 4까지 하면서 76. 76바이트를 낭비했습니다가 답이 되겠어요. 이해되실까요? 예, 레코딩해서 올려드릴 거니까 여러분 동영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주의해 주시면 되겠어요. 요 위에 있는 이 메모장에 쓴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중 배열을 쓰는 것을 지금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뒤에 있는 여기서 여러분이 포인트는 뭐냐면 이 뒤에 부분이에요. 이 뒤에 부분. 요 뒤에 부분에 요 메모리 공간의 낭비. 이 낭비를 지금 우리는 없앴다. 그게 바로 배열을 쓰는 이유다. 이거 나중에 보면 동적 메모리 할당 뭐 이런 게 나옵니다. 뒤에 가면. 그런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배열을 쓰는 거예요. 포인터를 써서 배열을 동쪽으로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을 먼저 배울 때 배열을 먼저 배운 다음에 한참 후에 포인터를 배우면 나중에 옛날에 배열 배웠던 거 또 나중에 또 배우고 있어.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배우는 사람 헷갈리고 그러니까 배울 때 같이 배우는 게 훨씬 제일 좋은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이렇게 어차피 이게 문자열이기 때문에 원래 캐릭터 하나를 프린트할 때는 C라는 걸로 프린트하지만 지금 이렇게 문자열이죠. 그럼 스트링이라고 해서 %s, %s, %s라고 표현을 해요. 스트링 그래서 리퍼블릭 오브 차이나, PR 차이나, 리퍼블릭 왜 자꾸 차이나, 리퍼블릭 코리아, PR 차이나, 재팬 이렇게 프린트합니다. 아시겠죠? So here I just make a script for the string presentation. Okay, so when you type this one, it means that I want to make 3 arrays. So we have to make 3 variables here. However, we made 3 similar variable names, name of 0, name of 1, name of 2. That's why we made the name as an array, and then we have asterisk over here. And then individual one have Republic of Korea, PR China, and Japan. And these strings will be allocated to there, and we don't need to assign individual sizes by ourselves. Computer will assign the size automatically. That's why we can allocate memory spaces in the computer automatically, just like that. Okay, and then we will gonna print out one by one in a similar in this form, and then we can print out everything. Okay, and here that is same with this one. So we can, so this is the code in our lecture note. And if you confused to use the array in pointer, then you can separate the code just like that. Then you can make a different name for individual country name, and then you can make this form. Then this is equivalent to the code in our previous page. And then if we just use the array directly, then you can write down this one by counting the number of characters by yourself. Then this one has 17 characters. That's why with this ending mark, you have 18 space. With your ending mark, you have 11 space. With your ending mark, you have 6 space. Then you have this one. But if you want to write down this one in a single space, you have to use a double array. When you use double array, then you have to make a matrix form, just like that, this form. And then you are wasting these spaces because you have to fit into the longest one. That's why you are fitting with the 18 size form. That's why you have 18 size. You have 3 vertical space. That's why you have 3. So you have 3 names, and then the longest one is the 18. That's why you are wasting this space. You are wasting this space, right? This one has 11 space. This one has 6. This one has 12 space. This one has 7 space. That's why entirely you are wasting 19 space. Okay. In characters, you have 1 byte for each. That's why entirely you are wasting 19 byte when you are using double array comparing to pointer space. Okay. That's why pointer is much more efficient in terms of memory management. Okay. That's why we can confirm that using the pointer is better in terms of dynamic memory allocation.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어렵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예,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 중간고사 준비하실 때 좀 꼼꼼히 봐두셔야 될 부분이고 요 지금 제가 쓴 이거 있잖아요. 요거 자세히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에 함수를 만들 때 여러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한 거예요. 자, 지금 오늘 수업이 길지 않더라도 이렇게 엑기스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수업은 조금 약간 짧더라도 집중을 잘해 주셔야 돼.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거에서 요, 요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보세요. 지금 함수 값을 넣고 뺄 때 포인터를 쓰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을 좀 천천히 할게요. 잘 들어두세요. 자, 첫 번째 라인 헤더 파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파일 함수를 쓰네요. 매스 오퍼레이션, 뭔가 수학적인 연산자를 정의하는 함수겠네요. 덧셈, 뺄셈 뭐 이런 수학 연산을 한다는 거고 처음 두 개는 정수값을 받고 그다음 두 개는 포인터가 써 있기 때문에 얘는 뭔가 값을 받지만 이 값은 포인터 값이에요. 그 말은 뭐다? 나는 주소를 받아. 근데 그 주소를 따라가면 정수가 있을 거야 입니다. 자, 세 번째 라인을 제가 말로 할게요. 어떤 함수를 넌 나중에 만들게 될 거고 그 함수를 사용하게 될 거야. 근데 그 함수는 말이야. 네 개의 값을 입력을 받거든. 근데 그 앞에 있는 두 개는 정수값이야. 근데 그 나머지 두 개는 주소값이거든. 근데 그 주소를 따라가면 정수가 있을 거야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 메인 함수가 시작하고 메인 함수에 앞에 인티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리턴 제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인티저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이 가운데만 보면 됩니다. 자, 일곱 번째 라인으로 가네요. x는 20이고 y는 20이고 그 다음에 두 개의 정수값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제가 이거 라인 바이 라인 가면서 뒤에 메모리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슬라이드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8번째 라인으로 넘어갈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하듯이. 자, 7번째 라인 여기에 왔어요. 자, 메인 함수에 들어왔으니까 자, 인티저 하면서 x, y, s, d라는 네 개의 변수를 선언을 해줬으니까 메모리 스페이스 안에 네 개의 변수를 마련해 줬어요. 이름은 보시다시피 XYSD이고 XYSD이고 각각의 우리 이제 포인터를 아니까 그 변수마다 임의의 주소가 다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XY는 각각 10과 20이라는 값도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7번째 라인의 전부겠네요. 8번째 라인 매스 오퍼레이션 우리가 만든 함수를 선언을 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x, y 값을 집어넣으래요. 즉 뭐죠? 20과 10을 집어넣어야겠네요. x 값을 집어넣으려니까 20을 집어넣어요. y 값을 집어넣으려니까 10을 집어넣어요. s의 주소를 집어넣으래요. y의 주소를 집어넣으래요. 그러니까 요게 첫 번째 값, 요게 두 번째 값, s의 주소를 집어넣으래죠? 이게 세 번째 값, 이게 네 번째 값을 집어넣으래요. 이해되십니까? So here, let me explain up to now. So for the first line, we have a header file. For the third line, you can see that we are defining one function. Okay? 그리고 이 함수는 여러분, 이거 void가 return이네요. 출력값은 없대요. void는 없다는 소리입니다. 출력값은 없습니다. So we are defining one function here. We have no return type. Void means that we have no return. And this function's name is mass operation. And we have two input variables at first. The variables are integer. We have two another inputs, and the inputs are addresses. And when you follow the addresses, you are gonna see the integers, okay? And then you have to go to the main, and your return value will be the integer. That's why you have the return 0, okay? When you go to line 7, you have integer, x is 20. That's why you have x and you have 20. You have y, it is 10. So that's why you have y and it is 10. And the address is this one. You have x and d, s and d. That's why you have s and d. Now you are calling your defined function mass operation and you put x and y. That's why 20 and 10 will be there.
and then you will put the address of X, S, address of D. So you will take the address of this one, address of this one. That's why this one and this one will be allocated to the functions. Okay? 자,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나중에 요게 왜 요거야? 요 부가 여기 붙어서 막 헷갈려요. 선언할 땐 요거였잖아.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대충 공부한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대충 공부한 제가 지금 흥분해서 마이크를 들었어. 자, 보세요. 대충 공부한 학생들은 봐봐, 여기 인티저 놓잖아. 그러니까 정수 넣는 거 맞아. 야, 곱하기 넣으라고 너가 선언했잖아. 야, 김중원 정신 차려. 곱하기 넣으라고 네가 선언했잖아. 그럼 나도 곱하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곱하기 했어. 곱하기 D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생각을 잘 해보세요. 야, 포인터라고 선언을 한 거야. 인티저가 앞에 있잖아. 자, 이걸 그대로 읽을게요. 자, 인티저라고 앞에 써 있어. 써 있으면 뭐야? S라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S라는 변수가 앞에 int 써 있어. S라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도장을 꽝 찍어줍니다. S는 뭡니까? 너는 변수입니다. 아, 너는 포인터입니다. 포인터는 뭡니까? 너는 주소만 가집니다. 그럼 뭐다? 아, 이 함수에 요 세 번째 공간은 주소가 들어간다는 거야. 네 번째 공간도 주소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뭘 넣어야 돼? S를 넣는 게 아니라 S의 주소를 넣어야 돼. 주소를 나타내는 연산자는 뭐다? M%. 그러니까 S를 넣는 게 아니라 S의 M%를 넣어야지. 그러니까 여기에 눈에 보일 때에는 S 별표를 넣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S에다 별표에서 넣으면 됩니까? 아닙니다. S에다가 M%를 해서 넣어야지. 그래야지 S에다가 주소를 따서 넣어줘야지. 그러니까 S에다 별표해서 넣으면 틀린 거고 S에다가 주소를 따서 넣어줘야 돼요. 이게 바로 포인터의 아름다움입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야, 이거 진짜 멋있는 애들인 것 같아요. 멋있습니다. 뒤에 주소를 따서 또 이렇게 넣어줘요. 주소를 따서 넣어줍니다. So you have to be very careful about this one, right? When you look at this one directly, you said that you can simply think that okay, SS asterisk over here. That's why you may need asterisk, but that's wrong because you are declaring here. Declaring. It means that you just say S is the pointer. The meaning of asterisk here is that S is pointer. That's why S is the address. That's why you should put the address here. That's why you have to put ampersand because ampersand is the operator which take the address of the variable. That's why you should ampersand here, not the asterisk. Okay? You should be very careful about this one. 자, 이해되시죠? 예. 저도 이거 맨 처음에 이걸 이해했을 때 아주 그냥 저는 이거 가르쳐주는 분이 이걸 이렇게 안 가르쳐줬어요. 나를 가르치는 분도 이걸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저 이거를 제가 혼자 공부했거든요. 이거 혼자 공부해서 이해했을 때 진짜 아름답다 생각했어. C어는 정말 아름다운 언어구나 생각했습니다. 자, so now 자, so 그래서 보면 그럼 이 안에 x 값이 들어갔잖아.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갔습니까? 여기에 20이 들어갔어. 여긴 10이 들어갔어. 여긴 S의 주소가 들어갔어. 여긴 D의 주소가 들어갔어. 그렇죠? 그러니까 요 A란 값은 뭡니까? 20이란 값이 됐어. A는 20이란 값이 됐어. B는 뭐가 됐습니까? 10이 됐어. 그래서 sum이라는 애는 포인터 주소기 때문에 포인터 요 주소 값이 sum이에요. 주소 값이. 그래서 지금 포인터는 주소 값이잖아. diff라는 애도 이 주소 값이야. 그럼 뭡니까? 이 주소값이 가리키는 애한테 가면 A, B를 더하래. 그러니까 그 주소값이 가리키는 애. 얘죠. 여기 가서 A, B를 더하래. 그럼 30을 넣으란 소리야. 주소값이 가리키는 애한테 가면, 그러니까 0xDC한테 가면, 얘한테 가면 여기다 뭘 넣어라? 20 빼기 10을 넣으래. 여기다가 빼기를 넣어서 10을 넣으래. 아시겠죠? So now, 그래서 so now, as you can see here, A becomes 20 because we put 20 here. B becomes 10. Sum. So here you put here, you put the address 0xFD. You put here 0xDC, right? So diff means the address because you declare diff as an address. So diff is 0xDC. So diff means 0xDC. Sum means 0xFD. So when you follow 0xFD with a pointer, then you put A plus B into there. 자, 이거 해석을 하면 14번째 라인 해석하면 뭐죠? A, B 더해서
0xfd가 가리키는 데 넣어라 이 소리예요. 15번째 라인 뭐죠? A에서 B를 뺀 다음에 DF가 DIF인 0xDC가 가리키는 데 넣어라 이 소리죠. 그래서 여기다가 2개 더한 30을 넣고 2개 뺀 10을 넣으면 됩니다. So in here 0xfd we have to put the sum. In 0xdc we have to put the difference. And that's it. Okay? And that's over of the function. 그리고 그러고 함수가 끝납니다. And then you have to print out the result. You have to print out S and D. That's why now when you look at the memory space, S is 30, D is 10. That's why 30 and 10 will be printed out just like that. And that's it. Over. 자, 이렇게 한 다음에 S랑 D를 프린트하고 끝나요. 자, 이 예제의 아름다움은 뭐냐면 저 함수는 아무런 출력값이 없어. 그냥 주소만 가지고 노는데 저 함수의 출력값은 없지만 메모리끼리 값을 주고받다가 함수는 원래 함수란 뭡니까? 함수란 뭡니까? 2개의 값을 받아서 덧셈을 한 다음에 값을 30이에요. 2개 값을 받아서 뺀 다음에 10이에요. 이래야 되는데 값을 더해서 그 주소값만 가지고 그래 이 주소에 갖다 넣어. 한 다음에 난 아무것도 준 거 없지만 아까 주소값만 가지고 그 주소에 넣어라 함으로써 그냥 그 값을 출력한 거가 똑같이 되버렸잖아. 하지만 이 함수는 출력값이 있다 없다? 없다. 눈에 보이는 함수 출력값은 없지만 출력이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야. 간접적으로 출력을 해준 거랑 마찬가지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야. 간접적으로 바이패스해서 출력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함수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 문제 내기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기에 S 별표가 맞냐, S %가 맞냐, 너무 아름다운 문제들입니다. 예. 이해되십니까? 이해 안 되시는 분 설명을 다시 해달라. 지금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If you need more explanation about this one, please let me know. Okay? 자, 넘어가 볼까요? 자, So let's move to page 79. 자, 79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앞으로 이제 2개의 예제를 더 하고 이제 끝내려고 해요. So we're gonna walk through 2 more examples and we will done for the pointers. We have 3 examples more. However, the last one is very, very difficult. That's why I will gonna skip that one. 자, 우리가 이 슬라이드는 이제 3개의 슬라이드가 더 있지만 제가 깔끔하게 정리된 동영상이 올라와 있잖아요. 유튜브에 제가 그거를 첫 포인터 시간에 드렸어요. 거기에 마지막 예제를 제가 설명 안 해요. 왜냐? 제가 첫 시간에 이거 설명해봤더니 그 부분을 학생들이 많이 이해를 못하고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그거는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그건 제가 그다음부터는 제가 설명을 잘 안 합니다. 그것까지 아는 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대학원생, 컴퓨터과 대학원생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스킵을 하고 이제 2개만 더 설명하고 이제 끝내려고 합니다. 자, x, y. 자, 요거 이런 나중에 포인터 값만 2개 있는 xchange라는 함수를 만들 거다. 뭔지 모르겠지만 눈치 빠르시면 알겠지만 x 값과 y 값을 이게 바꾸는 그런 코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어쨌든 x가 10이고 y는 20인 인티저 2개를 선언해서 x, y라고 공간을 만든 다음에 x에다 10을 넣고 y에다 20을 넣었대요. 그래서 일단 프린트를 해봐. 그래서 x는 10이고 y는 20인 거 확인했어. 여기까지입니다. 아시겠죠? So now we're gonna make one function exchange and you have to input the inputs are addresses and that's it. Okay? 그리고 제가 맨 첫날 말씀드렸지만 프리리미널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굳이 변수 이름 안 써도 된다 그랬죠. 그냥 여기 주소가 들어간다. 그 주소를 따라가면 우리가 인티저 나온다는 거 표현하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아까처럼 S, D 뭐 이렇게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별표만 써도 넌 주소구나. 주소값이 들어오겠구나. 그리고 그 주소를 따라가면 인티저 나오겠구나. 까지만 알 수 있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So we do not need to put the specific address variable name here. Just put asterisk would be enough here. Then you can just understand that, okay, you're gonna have some addresses over here. When you follow the addresses over there, then you're gonna see the integer. And then you have 2 addresses and that's it, okay? And your function name will be exchange, okay? Your main function, you are declaring 2 integer variable x and y, and then the values will be 10 and 20. That's why you have 10 and 20, and you have addresses here, and then you're gonna print out the values. That's why you have this result, okay? And then you take the addresses of x and y. You have to take the x and y. That's why 0xf1, 0xcc. These values will be allocated to the exchange, and then this will be here. So a will be 0xf1.
B will be 0xcc, right? And that value will be assigned to this function. Okay? 자, and then you have to keep in mind that this is ampersand, even though it has asterisk over here. Okay? 자, 그런 다음에 어차피 exchange라는 함수는 우리가 3번째 라인에서 선언하기를 exchange라는 함수는 두 개의 포인터 메모리 주소를 받는 것이고 그 주소를 따라가면 정수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10번째에서 보시다시피 x와 y의 주소를 따서 넣어주면 돼요. 그 주소는 어차피 x, y가 정수니까 그 주소를 따라가면 정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x와 y의 주소인 0xf1과 0xcc를 넣어주면 되고 따라서 주소를 따오기 때문에 ampercends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곱하기 그래서 여기서 3번째 라인에서 아니 별표를 썼는데 여기 왜 ampersand입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4번째 라인에서 그 exchange라는 함수를 선언하는데 가보니까 A의 주소와 A라는 이름의 주소 변수와 포인트 변수와 B라는 이름의 포인트 변수, 주소 변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에는 0xf1이 들어가고 B에는 0xcc라는 게 들어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알 수 있고 A라는 건 0xf1이고 B라는 건 0xcc라는 거 알 수 있죠. So now line 15 you are declaring one integer variable t and you allocate one address, you see the memory address 0xfc for t, and then you take the value of the a, and the value will be assigned to t. That's why 10 will be in the t, and then you take the value of b, and the value will be assigned to the space where the a is pointing. That's why 20 will be the 10, and the 20, and the 10 will be assigned to the b. That's why 10 will be in the y, and that's it. And you will come back, and A becomes 20, B becomes 10. That's why the value is swapped, exchanged, and that's it. Okay? 자, 그다음 어떻게 하느냐? 일단 T라는 공간을 마련해요. 그 뭐냐면 얘는 이거야. 자, T라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줬어. 그 다음에 자, A, B가 있죠. 그 뭐냐면 자, B에 있는 값을 Y에 있는 값을 Y에 있는 값을 T에 넣고 그 다음에 X에 있는 값을 Y에 넣은 다음에 잠깐 Y에 있는 값을 T에 잠깐 놔뒀던 걸 다시 A에 놔. 그럼 A랑 Y랑 바꾼 거잖아. 이렇게. 요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T라는 걸 딱 만든 다음에 16번째 라인에다가는 자, A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거. 그 값을 T에다 넣고. 그쵸? 그러니까 A 값, 그러니까 X 값을 T에다 넣은 거지. 그 다음에 B라는 주소가 가리키는 값, 즉 Y 값을 가져다가 A라는 변수가 가리키는 곳, 즉 X에다 갖다 넣고 그 다음에 원래 Y 값을 B라는 게 가리키는 값 공간에 넣어라. 원래 X라는 값을, 원래 X 값을 B라는 공간이 가리키는 곳에 넣어라. 라는 것이니까 B라는 주소 가리키는 곳에 넣으라는 거니까 이제 Y에 넣으라는 거죠. 원래 X라는 값을 16번째 라인에서 T에 갖다 놨으니까 지금 현재 T에 있는 값, 그러니까 옛날에 X 값이지. 그거를 B라는 주소가 가리키는 공간, 즉 Y에 넣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X와 Y가 바뀐 거죠. 즉 이거 역시 보이드로서 우리가 출력값은 명시적으로 있지는 않지만 우리 주소값만 가지고도 값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So then let's go to the last example. Okay? 이것도 우리가 동영상에서 설명하지 않아요. 여기서부터 하지 않겠습니다. 예, 이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거는 자, 이걸 왜 설명하지 않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부터는 제가 동영상을 녹화하지 않았어요. 지금 유튜브에는 제 동영상에는 이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함수 포인터예요. 함수 자체를 통째로 포인터를 넘겨버려요. 이건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부터는 제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 포인터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자, 1시간 동안 제가 인텐시브하게 막 나갔지만 사실은 진짜 어려운 부분을 나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영상으로 강의를 하면 우리 수업 시간에 강의를 하면 여러분들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지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딴소리를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이해 상태에 따라서 슬로우 다운도 하고 뭐 빠르게 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원래 이렇게 줌으로 강의를 하면 여러분의 얼굴을 다 보지는 못하니까 저 혼자 이렇게 랩을 하듯이 빠르게 팍팍팍 얘기하는 게 있어가지고 조금 진도 좀 빠르게 이게 팍팍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이 그리고 한 3개, 4개 정도 코드를 다뤘는데 굉장히 어려운 코드들이에요. 그렇죠? 포인터 가지고 좀 다루면서 실질적으로 함수의 출력값은 없지만 함수의 그 주소값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우리 값을 다루는 것을 했잖아요. 이 자체 코드는 어렵지 않다 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내기 시작하면 진짜 빡세게 낼 수도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포인터로 배열 잡는 것도 아까 얼마만큼의 메모리가 아껴지는지를 여러분도 잘 고민하면서 연산하는 법도 잘 보셔야 돼요. 아셨죠? So from now on, you do not need to worry about that. Okay, skip from this one because from now on you can see the pointer on top of the function. This is quite difficult for undergraduate courses. That's why let me skip from this slide. So this is the end of the class in pointers. Okay, in the pointer we have a lot of so in the lecture, well summarized lecture recording in our YouTube channel. I did not make a lecture recording from this one as well. That's why you don't need to worry about from this one. Okay. So today we have only 1 hour lecture. However, it was quite intensive. We studied about quite difficult ones. Okay. We studied about the pointer based array. We studied about how to handle the pointer variables as an input of the function. I can make any kinds of difficult questions based on that. That's why it's not easy at all. You should be very clear about that. Okay, then you should be very well prepared for the midterm exam. Okay, this is the end of class today.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let me know. I can be here by 10.